보시면 이렇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190,110. 자,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100mm. 자, 이렇게 돌출을 하고 라인 가운데서 선을 그립니다. 다시 라인 옵셋 70mm.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그렸던 건 지우고요. 다음 카피 바닥에서 윗면까지. 자, 요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슬라이스를 쓰는 겁니다. 자, 슬라이스를 쓰는데 여기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4번을 해야 됩니다.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꼭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꼭지점에서, 다시 꼭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모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슬라이스 원점 X방향, Y방향. 다시 슬라이스 원점 X방향, Y방향. 다시 슬라이스 원점 X방향, Y방향.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금방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선에서부터 각각 77mm 옵셋 합니다. 옵셋 77mm 이렇게요. 그러면 선을 그려보면 바로 이 지점에 삼각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점에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이 지점에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삼각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3D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조절을 할 겁니다. 얼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이렇게 2개 그려봤습니다. 자, 얼라인 대상체 정렬할 대상체를 선택합니다. 소스 포인트, 목적지 포인트, 소스 포인트, 목적지 포인트. 다시 말하면 이 선이 여기에 정렬한다는 얘기예요. 엔터. 자, 이거 아니요. 자, 어떤가요? 정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 목적지, 소스 목적지,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스케일 오브젝트 베이스 온 얼라인먼트 포인트,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릅니다. 정렬해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정렬할 필요 없습니다. 정렬되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자, 소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란 뜻입니다. 소스와 목적지. 자, 이번엔 yes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크기를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자, 크기가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와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소스와 목적지 yes. 그러면 길이가 같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 길이가 같아지면서 폭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트루드 돌출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제가 이렇게 돌출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면과 여기 있는 면이 일치하게끔 하고 싶어요. 얘가 이쪽으로 가서 딱 정렬하고 싶습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원본 목적지, 원본 목적지, 원본 목적지. 정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정렬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렬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지가 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선의 방향이 이 선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죠.
이 선의 방향은 여기에 일치하게 됩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원본 목적지 원본 목적지 다시 원본 목적지.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원본 목적지. 자, 이렇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얼라인. 자, 원본 목적지 원본 목적지 원본 목적지. 그러면 알아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응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바닥에다가 그리겠습니다. 라인 자, 이렇게요. 옵셋 10mm, 옵셋 30mm. 자, 그 다음 로테이트. 여기 교차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24도 다시 마이너스 24도. 자, 필렛 이런 모양입니다. 요 삼각형이 여기 가야 돼요. 이 바닥면이 기준입니다. 이 바닥면이 여기 바닥면이 돼요. 이 바닥면이 이 바닥면이고, 자, 요 삼각형이 여기랑 일치하면 돼요. 이렇게. 자, 조인.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얼라인. 요 삼각형만 선택하고 엔터. 원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X방향은 여기가 되는 거고 Y방향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자, 돌출 높이는 몰라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익스트루드에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그렸어요. 그리고 조인하도록 하죠. 그 다음 UCS를 원점, 잘 보세요. X방향, 그 다음 Y방향. 이렇게요. 즉, 이 선과 수직이 되도록 만든 다음 서클,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익스트루드, 원을 선택하고 엔터. 그럼 여기 보시면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가 경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원통 모양, 원통을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UCS도 원래대로 되돌리고, 자, 모양을 보시면은요, 400에 280이고 안쪽으로 100mm가 들어갑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400, 280. 자, 분해하고 옵셋 100mm. 자, 필렛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가 400에 280이라는 얘기예요. 100mm씩 옵셋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얘를 조인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렇게 반원을 그려야 됩니다. UCS 원점 X방향, 그 다음에 폴러 트래킹으로 Y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100mm, 트림, 그리고 조인.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우리가 이 원을 그릴 때 좀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UCS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UC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원점의 위치 지정해주고, 그 다음 X방향의 위치 지정해주고, Y방향은 이렇게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금방 값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0mm. 자, 트림으로 해서 제가 지웠습니다. 자, 조인 보이시나요? 모습이 이거 스플라인입니다. 이거 스플라인이에요. 다시 봅니다. 언두 P 에디트 선택하고 엔터 조인. 그러면 얘는 P 라인입니다. 이게 달라져요. 여기서 조인하면 무조건 폴리라인이 아니고 곡선이 많을 때는 스플라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CAD가 자동으로 조절해 버려요. 저는 지금 P 에디트를 이용해서 폴리라인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경로만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왜냐면 경로가 2개 나오거든요.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패스 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이에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경로를 이동합니다. 어디다가? 여기 중간점에다가요. 이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얘를. 지금 보시면 폭이 80이고 높이는 60에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렉탱글 이렇게요. 골뱅이 80,40. 자,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 되는 거죠. 이 높이가 40이죠. 반지름이 100이죠. 맞습니까? 치수는 여기까지 높이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가 60입니다. 반지름이 100입니다. 요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40이죠. 그 다음에 이 폭이 치수가 80이니까 이렇게 80에 40으로 해서 만든 다음 여기 중간점에다가 일치를 시키면 되겠고, 익스트루드 패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겹쳐진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겹쳐진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렇게 빠진 도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각형은 시작점이 어딨냐면 바로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100mm, 120m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UCS를 먼저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UCS X라인 앵글 30도 이렇게요. 바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옵셋 100mm, 다시 옵셋 120mm. 그다음 적당히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필렛
그 다음 조인.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형상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자, 뭐가 바로 여기 요 부분이 30mm 위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얘가 Z 방향으로 30mm 올라가야 됩니다. 이동하기. 자, 우리 Z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배웠어요. 골뱅이 0,0,30. 그 다음, 자, 보세요. 이렇게 30mm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트랙트.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레볼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볼브입니다. 레볼브라는 명령어는 단면을 회전시켜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걸 레볼브라고 합니다. 회전을 시켜서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게 레볼브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도형들이 뭐가 있을까요? 타이어 같은 거 있죠.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타이어를 여기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타이어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여기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컵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레볼브는 회전하여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죠. 자, 그렇다면 형상을 자, UCS를 먼저 볼까요? 0,0에서 하나 세우고 이렇게 단면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거죠. 자, UCS 그리고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요. 그래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제가 형상을 만들어 보죠. 30mm, 150mm.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만 그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30mm를 줬어요. 그럼 실제로는 60mm짜리가 되겠죠. 자, 디스턴스 150. 네. 자, 필렛. 그 다음. 자, 제가 이렇게 평면을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죠. 여기 중간에, 옵셋 12mm. 다시 옵셋 20mm 라인. 자, 각도를 30도로. 필렛. 자, 병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요. 자, 옵셋 1mm. 필렛 반지름 3mm. 이렇게 3mm. 자, 이렇게 3mm. 자, 라인 45도로 바꾼 다음, 자, 익스텐드 옵셋 3mm. 다시 1mm. 자, 옵셋 1mm 필렛.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옵셋 1mm. 필렛 반지름 0. 아이고. 트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노이즈 스탠드. 다시 볼까요? 옵셋, 그 다음 트림, 다시 옵셋, 트림. 자, 여기 지우고요. 자, 용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용기 단면이. 자, 조인. 자, 근데 얘가 한 번에 안 닦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인. 자, 한 번에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P-에디트 선택하고 엔터, 조인. 자,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레볼브 단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을 지정해 줍니다. 회전할 수 있도록.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이면 나머지 이렇게 감싸지면 회전하는 방향이 됩니다. 두 점을 클릭할 건데 이렇게 클릭했어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축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세우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축의 방향이 이렇게 생깁니다. 손을 거꾸로 짚으시면 돼요. 회전 방향이 나옵니다. 자, 원점, 두 번째 점. 자,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36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용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꼭 이 디자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형상 만들어서 편하게 만들어서 회전해 보세요. 얘가 레볼브로 만들어야 돼요. 레볼브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지름은 70입니다. 서클 반지름 70. 라인 쿼드란트에서 원의 중심으로, 그 다음 다시 한번 쿼드란트로. 네, 이렇게 트림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P-에디트 선택하고 조인. 그러면 모양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볼브 선택하고 엔터, 원점, 자, Y 방향, 그리고 360도. 그러면 이렇게 반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 해보실까요? 이렇게 사각형이 파여지는 겁니다. 오른쪽 뷰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왼쪽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자, UCS를 원래대로 돌리고 X라인 원의 중간에서 이렇게 0도 방향으로, 이렇게 원의 중간에서 0도 방향으로 놓고 옵셋 25mm. 다시 적당히 선을 끊습니다. 필렛 그 다음 조인. 높이는 40mm네요. 익스트루드 이렇게 40mm.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도형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6mm 떨어져 있습니다. 라인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Y 방향을 만들고 옵셋 36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인 원의 중심에서 자, 이렇게 X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이 뒤로 10mm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필렛 처리하면 됩니다. 자, 필렛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조인 자,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래서 이 부분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얘를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복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옵셋 36mm 그 다음 다시 옵셋 54mm 이렇게요. 그럼 이제 얘는 필요 없고 라인 자 이렇게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인 다만 얘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 선에서 아래로 20mm 오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mm죠. 근데 도면에 보면 이렇게 20mm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이가 20mm라는 얘기입니다. 익스트루드 20mm 이동하기 여기 끝점이랑 여기 끝점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서브트랙트로 빼면 됩니다. A 엔터 B 엔터 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쉐이드 모드 그러면 이제 2D 와이어 프레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 바로 요게 기본이고요. 히든 이렇게 뒷선 가리기 그 다음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보기 가상으로 보기 그 다음에 모서리랑 보기 회색으로 보기 스케치로 보기 엑스레이 반투명으로 보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을 우리가 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 원래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레이아웃을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자, PDF, 모노크롬이고요. 자, 오케이. 자, 모델 뷰, 피트, 라인, 대각선으로. 자, 지우고 다시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다시 선을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과 중간점을 맞춰서 이동하면 이렇게 딱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자, 모델 뷰 4개. 자, 이와 같이 4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뷰 명령어를 보면 여긴 탑뷰입니다. 탑, 세커런트, 오케이. 여기는 프런트입니다. 뷰, 프런트, 세커런트, 오케이. 자, 여기는 뷰, 라이트 뷰죠? 세커런트, 오케이. 자, 그 다음
쉐이드 모드 히든, 다시 쉐이드 모드 히든, 다시 쉐이드 모드 히든, 여기도 히든, 줌올, 줌 익스텐트. 자, 그러면 됐나요? 그러면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맞춰졌나요? 자, M뷰 셋업. 자, 스케일 뷰포트죠? 유니폼하게 1대2 똑같은 크기로 맞춰진 거 보이시죠? 다시 얼라인, 호리젠탈. 자, 엔드 포인트가 여기에 엔드 포인트랑 일치하고, 버티컬 엔드 포인트가 여기 엔드 포인트랑 일치하고, 네, 그러면 딱 일치가 됐네요.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m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원의 중심 센터에서 자, 여기까지가 10mm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베이스 라인. 자, 이렇게요. 자, 딤 스페이스 선택하고 엔터 6mm. 자, 어떤가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원의 중심에서 끝점까지. 다시 베이스 라인. 자, 선택하고 엔터 6mm. 어떤가요? 치수기까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은선이 안 보이죠. 여기 은선 보여야 되는데 은선이 안 보이죠. 자, 은선 이렇게 합니다. 은선은 여기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 실루엣이라는, 아니,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로 해결합니다. 자, 비주얼 스타일. 비주얼 스타일.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이게 뭐냐면 얘는 2D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환경 설정, 얘는 컨셉에 대한 환경 설정, 얘는 히든에 대한 환경 설정, 얘는 리얼리틱에 대한 환경 설정. 즉, 이 뷰를 우리가 쉐이드 모드를 했었잖아요. 그 쉐이드 모드에 대한 환경 설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지정한 건 바로 히든입니다. 히든에서 보면 여기 오클루드 엣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로 잡혀 있는데 yes로 바꾸면 이렇게 다 은선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은선이 다 나와요. 그리고 라인 타입이 대시로 나와 있는데 이거 도트로 바꾸면 이와 같이 점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선 처리가 다 해결이 돼서 나옵니다. 얘는 쉐이드 모드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훨씬 더 이뻐지겠죠. 레이어에서 하나 더 만들어야죠. 모델 뷰, 프리즈 걸고 전부 프리즈로 바꿔버리면, 자, 도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도면을 만드는 게 요즘 유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배운 건 2D 도면에서 3D를 끄집어내는 거였죠. 지금 마지막에 한 게. 그런데 요즘 스타일은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3D로 설계를 한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2D 도면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잡힙니다. 기계 쪽에서는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계를 해요. 건축 쪽에서는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3D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3차원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꾸로 2D 도면을 끄집어내는 것. 오토캐드도 똑같은 방식을 제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3D 설계를 해서 2D 도면을 끄집어내는 게 조금 약해요. CAD는 더할 나위 없이 약하고요. 레빗이나 뭐 솔리드웍스나 이런 부분들은 3D는 강하지만 2D가 약해요. 반대로 오토캐드는 어때요? 2D가 강하고 3D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개를 같이 씁니다. 레빗과 오토캐드, 솔리드웍스와 오토캐드, 인벤터와 오토캐드. 인벤터에서 3D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오토캐드로 보내서 거기서 2D로 보충 설계를 하는 겁니다. 레빗에서 작업한 다음에 이렇게 오토캐드로 보낸 다음 보충 설계를 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안으로는 모르긴 해도 한 10년쯤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설계해 왔는데 아직까지 2D 설계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인벤터에서 모든 설계를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해보시죠.